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래 랜덤으로 틀은 건데 이게 대략 한 30여 곡 되거든요. 이게 랜덤으로 틀어진 건데 그 중에서도 약간 차분한 게 나왔었네요. 네. 어쨌든 노래는 선곡을 좀 바꿨습니다. 네. 저작권 문제 없는 거 한 30여 곡 정도 팝으로 추렸고요. 가사 없는 거. 네, 랜덤 재생으로 앞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루 동안 있었던 뉴스를 살펴볼 건데요. 특별한 소식이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뭐 찾아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오늘 하루 동안은 특별한 소식은 없었고 그런 관계로 오늘은 좀 ODL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좀 디테일하게 볼 거고요. 간단히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지난주에 이제 ODL 볼륨이 많이 반토막 이상이 났었어 갖고 이 그동안의 상승 추세를 이어가던 이 트렌드가 깨진 거 아니냐 해서 약간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었는데요.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다행히도 원상복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준으로 이제 ODL이 작동하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이제 화요일 저녁이 됐지만 사실 ODL 볼륨은 월요일 하루 끝나고 이제 두 번째 날이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요. 화요일이. 그런 관계로 이제 월요일 스타트 첫날의 ODL 볼륨을 같이 살펴볼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다시 원상복구됐다. 그래서 구간별로 좀 살펴볼 겁니다. 살펴볼 거고 그리고 IMS 인터내셔널 모니터링 시스템 국제통화 시스템 관련해서 이제 스위스에서 컨퍼런스 같은 거를 계속 갖고 있는데요. 제가 몇 번 인용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의 영상을 이제 다른 트위터 분이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저도 많이 말씀드렸던 리퀴디티, 이 유동성이라는 게 가장 핵심 키워드인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또 살펴볼 거고 그리고 그 BNI 멜론이라고 뉴욕에 있는 금융기관이거든요.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금융기관인데 여기서 발행한 보고서가 있는데 그것도 같이 살펴보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이 세 가지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 하원 콩그레스맨 하원에서 이제 그 크립토 커런시 그 법안을 소개했다고 하는데 그 기사도 잠깐 함께 보도록 할게요. 원래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일단 정리를 자 보도록 하죠. 두둑 자 보면은 일단은 ODL 볼륨 수치를 볼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겁니다. 지난주가 이 구간이죠. 빨간색으로 표기를 할게요. 빨간색으로 표기를 하고 그리고 오렌지색으로 할까요? 오렌지색으로 이번 주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근데 이게 월요일이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요거거든요. 엄청 작았었죠. 이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는 300만 달러대로 떨어졌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전전주를 봐도 그렇고 전전전주를 봐도 그렇고 전전전전 봐도 이만한 수치는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월요일, 화요일도 부진했고 금요일 역시도 부진했거든요. 좀 대체적으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번 주 들어서 상당히 많이 복구된 것 뿐만이 아니라 전주 대비 월요일이랑 비교했을 때도 이번 주 스타트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기준으로는 지금 굉장히 좋은 스타트를 끊었어요. 거의 900만 달러 수치를 찍고 있고 이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구간대별로 좀 살펴볼게요. 자, 우리한테 좀 이제 새롭게 멕시코 구간 말고도 새롭게 이제 중요한 구간으로 떠오르는 게 이제 필리핀 구간인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ODL 공식 파트너로 합류한 쪽이 있죠. 에즈모라고 영국에 있는 핀테크 업체죠. 거기가 참여를 했고 거기에서 처음에 스타트 자체를 필리핀을 사용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필리핀 쪽을 체크를 할 건데요. 그러면은 인디케이터로 볼륨 수치를 꺼내야 되니까 통계를 하고 데일리로 끊겠습니다. 요거죠.
자, 보시면은 지금 멕시코는 좀 약간 주름감이 있는데 지금 필리핀 쪽 구간은 이 상승 트렌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이따 보면 아시겠지만은 뭐야 자꾸 왜 이렇게 안 되지? 자, 이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지난주에 잠깐 지금 요 지지난주 높았는데 지난주에 조금 줄었다가 다시 이번주 스타트하면서 첫날부터 보시면은 이 부분 1500만 개를 찍었어요. 지금 이 눈높이 맞추고 있죠. 첫날부터. 보통 월요일은 스타트를 이렇게 못 끊었었거든요. 지금 보면은 월요일 보이시죠? 적죠? 월요일 적죠? 월요일 적죠? 월요일 적죠? 여기가 월요일 적죠?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찍었어요. 월요일 스타트를. 지금 확실히 필리핀 구간은 이 우상향 트렌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보통은 월요일이 한 주 중에 가장 작은 편에 속하는 날이거든요. 볼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만 개로 끊어냈습니다. 상승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필리핀 구간 전체는 또 몰라도 필리핀만 놓고 보면은 여기는 계속 우상향 하고 있어요. 그래서 흐름이 좋고요. 여기는 이제 빗소 통해서 멕시코 구간 볼 건데, 이 멕시코 느리네. 왜 바로 안 뜨죠? 미리 호주도 키죠. 호주 키고 미리 다 소환을 하겠습니다. 비트 스탬프 미리 불러놓죠. 헤드뷰 끝내줬고요. 오, 비트코인도 많이 올랐네. 거래량 XRP 유지하고 빗소도 열렸네요. 오케이. 자, 빗소도 보면은 보이시죠? 보통 이게 지금 보면은 이 일주일 단위 패턴이 존재해요. 보시면 이게 일주일 월, 화, 수, 목, 금이거든요. 이 패턴 보이시죠? 여기 한 덩이 당연히 순서대로 월화수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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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화수목금. 주말에는 이제 비즈니스 데이가 아니니까 볼륨이 확 줄어요. 확 줄고 다시 여기도 한 세트 월화수목금, 여기도 월화수목금. 그리고 이제 월화 시작하는데 지금 여기도 많이 복귀했죠. 지난주만 봐도 월요일에 되게 부진했거든요. 이 반토막 났던 게 다시 원상복구, 그리고 원상복구 이상으로 왔죠. 여기 같은 경우 여기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여기도 여기인데 월요일은 항상 이쯤이거든요. 여기만 이례적으로 높게 찍었는데 다시 이번 주 들어서 거의 평소 때 월요일에 2배를 찍어줬습니다. 상당히 높은 상태예요. 스타트 굉장히 좋죠. 그리고 BTC 마켓은 지금 호주 같은 경우도 이 비즈니스 데이 들어오면서 다시 XRP가 볼륨으로 1등으로 돌아왔고요. 근데 여기는 아직 좀 화끈하게 우상향하고 있진 않아요. 아직 좀 약간 느리게 성장 중이라는 거, 호주 구간은. 그리고 비트 스탬프만 봐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주말에 이 패턴이죠. 주말에 홀쭉해졌다가 이제 월요일부터 커지는데, 그래도 이렇게 단위가 끊어지죠. ODL이 쓰이니까 이렇게 한 덩이, 그리고 이렇게 한 덩이, 이런 식으로 5개씩 끊어지거든요. 패턴이 보이죠, 여기서도. 근데 이번 주 들어서, 이건 지난주고요, 이 부분은. 근데 이번 주 들어서 첫날에 높게 찍어줬죠.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1억 6천만 개까지 찍어줬습니다. 이 ODL이 월요일부터 많이 쓰이고 있다는 얘기죠. 스타트가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원상 복구 이상으로 유례없는 월요일에 볼륨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ODL에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결과물들이 합산이 돼갖고 월요일날 유례없이 900만 달러치를 찍어줬거든요. 이거 흐름이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스타트. 물론 이제 한 주 다 지켜봐야 되죠. 뭐 하루만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 높아졌다고 해서 뭐 XRP 떡상하느냐,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뭐 이 단순히 뭐 우상향하고 있다, 단순히 지난주 또는 지지난주, 그리고 과거에 어떤 날을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오늘만큼 월요일에 ODL 볼륨이 높은 적이 없었다 할지라도
이거 어차피 상대적인 얘기고 절대적인 수치로 많이 더 올라야 돼요. 예, 엄청 많이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훨씬 많습니다. 볼륨 이거보다도 훨씬 올라가야 돼요. 왜냐면 하루에 움직이는 돈의 규모에 대해서 여러분들 익히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걸 감안했을 때 900만 달러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 900만 달러 만든 건 대단하긴 하지만 우리가 바란 목표를 이루려면 하루에 막 1조 달러치까지도 옮겨주는 정도 돼야지 XRP 크게 성공하겠죠.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성장 중인 거는 긍정적으로 볼만한 포인트긴 합니다. 그래서 ODL은 스타트가 좋은 상황이라는 거, 그리고 지난주와 달리 부진하지 않고 부진을 극복한 것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나갔다는 거, 두 걸음 정도 나간 볼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DL 상황은 좋고요. 이게 그거예요. 지금 제가 몇 번 했는데 동영상을 못 찾아서 여러분들께 못 보여드렸던 건데, 이게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크리스틴 레가르드 그 의장이 IMF 총재가 지금은 유럽 중앙은행장이죠. 그 사람 IMF 총재일 때 그 사람 있을 시절에 이렇게 스위스에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 그리고 저명한 경제계에 유명한 교수라든가 여러 인사들, 저명한 인사들이 참석해갖고 회의 컨퍼런스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리프사가 세운 비즈니스 모델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 국제 통화 시스템을 이런 식으로 해결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브리핑을 했었거든요. 그 브리핑 끝난 이후에 Q&A 때 이 사람이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 이제 유동성에 대해 강조하는데, 이 질문 내용 항상 기억을 하세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명한 인사들이잖아요. 그리고 각국에 있는 중앙은행 또는 세계 정상에 있는 금융회사의 임원들, 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IMF 총재나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이 사람이 대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한번 잠깐만 들어보죠. The question and Brad, this is an honest question. Ripple is question and Brad, this is an honest question. 브래드라고 얘기하면서, 브래드 이거는 진짜 딱 대놓고 물어보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답변해달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물어보는지 보세요. Ripple is one of your products is to distribute liquidity through the payments system. So the question is, 리플이, 그러니까 리플사의 솔루션 얘기한 겁니다. 하나의 페이먼트 그리고 리퀴디티 솔루션이다. 솔루션 중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얘기하면서 이제 질문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there be a run on Ripple. In other words, everybody wants your liquidity. 뭐라고 얘기하죠? Everybody want liquidity라고 얘기하죠. 그죠? Nobody wants to provide it because Nobody want 뭐라고 하죠? provider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금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문제, 돈을 움직이는 문제에 있어서 리퀴디티를 물어보는, 그러니까 원하고, 그 누구도 그냥 프로바이더, 그냥 단순히 솔루션 공급자를 원하는 게 아니다. 핵심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뭐 블록체인 베이스 솔루션이든 뭐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해결하고 싶은 건 리퀴디티인데 그게 되느냐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There's a scenario where people develop doubts for good reasons or bad about the system. The question and 자, 그 질문을 한 겁니다. 모두가 리퀴디티에 원하는데 네가 말하는 리플사 솔루션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했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원하고 있고 가장 궁금해하는 거를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지만 그때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 질문을 받고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뭐 모르겠어요. 이런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지금 리플사가, 모든 중앙은행은 아니지만 뭐 영국 중앙은행이나 뭐 알만한 선진국의 중앙은행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본 사모아 같은 조그만 중앙은행들 있죠. 사모아 같은 경우는 미국의 하나의 제도라고도 나오더라고요. 이번에 우연히 기사에서 나와서 알았는데 이게 독립국이라고 나와있네. 여기는 미국령 사모아가 또 따로 있네요. 두 개가 있구나. 사모아가 두 개인가 봐요. 어쨌든 이 오세아니아의 작은 나라 이런 데 이제 중앙은행들이 이미 리플렛 멤버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만큼
큰 곳부터 작은 곳까지 이제 뭐 40여 개에서 50여 개 되는 중앙은행들 리프사 일하고 있는 걸로 공개적으로 리프사가 공개도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하고 IMF에서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위 그 조언위원으로 껴있죠. 다른 뭐 암호화폐사나 웬만한 금융기관들이 지금 그 자리에 껴있지 못한데 리프사가 유일한 암호화폐에 관련된 이제 블록체인 컴퍼니로서 거의 유일하게 껴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각종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100여 개 되는 이제 은행들, 그 중에 메이저 은행들도 많이 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산탄데르나 뭐 기타 등등 여러 은행들도 있는데, 그들과 뭐 우리한테 공개하지 않는 내용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고객들과 수많은 전 세계에 있는 저명한 그런 인사들이 존재하고 영향력 있는 중앙은행이나 이제 시중의 메이저 은행들, 이런 금융기관들이랑 일을 하는데 얼마나 진척되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의 입장에서 리프사 솔루션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원하는 리퀴디티 해결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나, 또는 어느 정도 이게 진짜로 조금 써보니까 해결이 되는구나, 이거를 경험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금융기관들이 원하는 저 리퀴디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은 당연히 리프사 솔루션이 성공할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그래서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런 문제들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리프사가 좋아하는 NDA 있잖아요. 그거라 절대로 얘기 안 해줄 텐데,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들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걸 들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 정황상 돌아가는 흐름을 보면 알겠죠. 점점 이제 리플랜 멤버들 늘어나면서 그 리플랜 멤버들끼리 이 돈을 움직이는 금액들이 점점 커지고, 실제로 이 리플랜 고객들이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또는 재무 건전성이 있어서 또 리스크 문제에 있어서 뭔가 개선되는 그런 진짜 결과로서 숫자로서 나오는 것들이 증명이 된다면은 간접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 금융기관들이 본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이익을 내기 위해 리프사 솔루션을 썼고 그 결과가 실제로 나타나고 있구나, 이런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이 리프사 솔루션이 실제로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지의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것도 이제 시장 트렌드 동향이라고 볼 수 있는 자료인데요. 여러분 BNI 멜론이라는 그 뉴욕의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요거거든요. 뉴욕 멜론 은행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시면 운용자산이 1700조 정도 되죠. 어마어마하죠. 자, 우리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 1700조 원 정도 되는 자산을 운영하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봅시다. 국내 최대 자산운용 금융기관이 어딜까요? 봅시다. 국민은행이 1등이네요. 여러분 보이시죠? 다 합쳐 우리나라 4대 시중은행 다 합쳐봤자 673조 원밖에 안 돼요. 네, BNI 멜론 얼마요? 달러로 1.7조잖아요. 그럼 사실 우리나라 원화로 따지면 2,000조 원이 넘을 겁니다. 그죠? 대략 계산해봐도 아니다, 2,000조 원 안 될 수도 있겠네. 되나요? 2,000조 원 될랑말랑 할 것 같은데? 아니죠? 아니다? 헷갈리네. 2,000조 원 넘는다. 2,000조 원 넘죠. 1,200원 계산하면 2,000조 원 넘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나라 4대 시중은행 다 합쳐도 얘 하나한테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이제 시장 트렌드 관련된 보고서에서 나온 내용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DLT enabled, 그러니까 DLT로 작동하는 페이먼트 네트워크 관련돼서 이제 시장 동향을 분석한 거를 지금 내놓는 건데, 지금 4대 천왕으로 이제 리프사 솔루션, 그리고 IBM 블록체인 월드와이어, 요거, 그리고 호날리티, 그리고 비자, 이렇게 4개를 거론을 하고 있죠. 보시면 여기에서 100플러스 뱅크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리플랜 멤버가 300은 넘는데 그 중에 페이먼트 프로바이더들이 절반 이상이고 그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게 이제 은행이라는 거죠. 멤버 중에. 그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평가를 한 거를 보면은 되게 재밌게도 퍼미션드 네트워크라고 해놨어요. 참
참 알 수가 없습니다. 퍼미션 네트워크라고 해놨어요. 아마 제 생각인데요. 이거 제 생각에는 이제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리플렛이라는 거는 확실히 퍼미션 네트워크는 맞죠. 리플렛은 퍼미션 네트워크가 맞습니다. 아마 그래서 요것만 관점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퍼미션드 네트워크라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거는 폐쇄적인 건 맞죠. 리플렛 멤버들만 쓸 수 있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 의미가 맞습니다. XRP를 두고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타이틀도 리플렛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IBM 블록체인 월드와이어,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죠. 스텔라로 작동하는 거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토큰 발행할 수 있는 거, XRP 레저처럼 토큰 이슈잉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것들이 써있고, 나머지는 뭐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자도 언급이 돼 있는데, 여기도 뭐 센트럴라이즈 돼 있다, 퍼미션 네트워크다, 하이퍼 레저 코드 베이스다. 이거는 저 처음 알았네요. 비자 B2B 커넥트, 비자의 DLT 네트워크는 하이퍼 레저 기반이네요. 이거는 저는 지금 알았어요. 자, 그리고 어카운트 데이터, 당연히 하이퍼 레저니까 블록체인이니까 토큰 발행이 가능하겠죠. 토큰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 있고요. 그리고 보면은 우리 예전에 USC라고 유틸리티 세르먼트 코인 해갖고 사용한다고 몇몇 은행이 이제 연합해서 만든다고 했던 플라니티 글로벌 페이먼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거론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방금 얘기한 USC 이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써 있는 것처럼 보증돼 있는 거예요. 뒤에 보증돼 있는 형태로 피아트 커런시 1대1로 백돼 있다고 되어 있죠. 센트럴뱅크에다가 중앙은행 계좌에다가 이렇게 쌓아두고서는 보증하는 형태로 쓴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4개를 거론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시장 동향성의 보고서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우위가 있다라고 장단점을 비교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가장 영향력 있고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4대 천왕이 뭐 이런 거 있다 정도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리플렛도 여기 이름을 싣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아직은 약간 확실히 여러분들도 이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메인스트림으로, 그러니까 메인 스테이지로 아직 못 온 느낌이 확실히 강한 것 같아요. 메인 스테이지로 들어와 있으면 약간 동향 보고처럼 이런 형태로 작성되지 않았을 거고,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new way라고 돼 있죠. 새로운 방법.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약간 소수로 떠오르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BNI 멜론 자체가 엄청난 자산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인데, 그런 데서도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게 간접적으로 좀 느껴지는 동향 보고서인 것 같아요. 아직은 메인스트림에 못 온 게 확실히 여기서도 그 느낌이 간접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살펴봤고요. 그리고 기사 하나 떴죠. 이거 콩그레스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미 하원을 의미하는데 뒤에 맨이 붙었죠. 그러면은 미 하원 의원을 얘기하는 거죠, 미국에. 그래서 타이틀처럼 인트로듀스라고 되어 있죠. 크립토 커런시 액트를 소개했다 라고 하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발의하는 법안 또는 이제 뭐 지금 뭐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겠죠. 특별할 건 없습니다. 대충 속독으로 봤는데 뭐 특별한 내용은 보이진 않고요. 테더 같은 거 언급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개입을 할 생각으로 보입니다.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지금 확실히 그 문우신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미국은 올해 뭔가 프레임워크가 정리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보여요. 그런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미국이 빨리 정리되면 좋겠네요. 전 세계에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중심지잖아요, 거기가. 아무래도 많은 부분이 미국이 정리하면 많은 국가들이 따라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의미에서 많은 것들이 좀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있었던 소식들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네요.
그래서 잠깐만 쉬었다가 이부 순서 때 Q&A 시간에 여러분들 궁금한 거나 여러분들 뭐 하고 싶은 말씀이나 여러 가지 얘기 나누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뿅.